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기술일까요? 아니면 인맥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답이 조금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그 어떤 특별한 배경도 화려한 창업 자금도 없이 오직 하나의 태도만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토스트 브랜드를 만들어낸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삭 토스트.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드셔보셨거나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 옆에서 피어오르는 고소한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국 가맹점 900여 개, 연 매출 2,200억 원. 대한민국 분식 업종 가맹점 수 1위. 이 숫자들만 보면 처음부터 거대한 기업이었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청주대학교 앞 3평짜리 노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점에 선 사람은 장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38세의 전업주부였습니다. 김학영 대표의 이야기는 결코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5년을 가정을 돌보는 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그녀는 먼저 학원 강사로 나섰지만 수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더 빠른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우연히 읽은 책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울 땐 장사가 최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니던 시절 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분들이 토스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난생 처음 먹어본 그 토스트가 너무나 맛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그녀는 조리법을 배워와 학원 학생들에게 가끔 만들어 주었고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맛있다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1995년 그녀는 청주대학교 앞 3평짜리 토스트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심 이후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조언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해보시지요. 반신반의하며 시도한 아침 장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매출은 치솟았습니다. 김학영 대표는 훗날 방송에서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이 한방눈처럼 쏟아져 내렸다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자 매출을 일일이 정산할 시간조차 없어 돈을 비닐봉지에 담아 장롱에 보관했다는 일화는 지금 들어도 놀랍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새 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결과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 결코 순탄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느 날 가게 옆에 경쟁 토스트 가게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김학영 대표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시간에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감색 투피스를 입은 한 여학생이 가게를 찾아왔고 그 여학생은 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스를 추가하면 좋겠다며 들어가면 좋을 재료까지 직접 추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손님의 우연한 한마디였습니다. 흘려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학영 대표는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한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내 손님들이 에이뿔을 외치게 만드는 달콤한 비법 소스가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이삭 토스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특제 소스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스를 바꾼 이후 매출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던 김학영 대표는 그 여학생을 찾기 위해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수소문했고 인근의 학교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여학생을 찾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싶고 항상 고마움이 있다. 천사가 왔다 간 것 같다. 그때 그 여학생이 소스를 가르쳐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잘 살게 됐다고. 이 한마디 속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귀결시키지 않고 그 과정에서 만난 인연들의 덕으로 돌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심의 격차입니다. 여기서 저는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꺼내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는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학영 대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정의를 제시합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경청이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 경청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경청은 당신의 말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라는 신호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닌 충성스러운 팬이 되어서. 이삭 토스트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장사를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학영 대표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 역시 돈을 벌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어느 날 그녀는 매일 아파트 입구 앞에서 남편은 우유를, 부인은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40대 초반 부부를 보게 됐습니다.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부부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그 부부에게 토스트 장사를 해보라고 권했고 자본금이 없다는 말을 듣자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비 8천만 원을 들여 그 부부에게 직접 가게를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이삭 토스트 비공식 첫 체인점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부부의 가게는 순식간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김학영 대표를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저마다 딱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만류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라 한 것이 체인점 확장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세상의 상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비도 경쟁 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직접 연결해 주었고 어려운 가맹점에는 물류를 외상으로 먼저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소스와 일회용품 등 직접 제공하는 물품에서만 수익을 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가맹점주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농경사회로 비유하면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이라고. 이 한 문장이 그녀의 경영 철학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웃이 가뭄을 만났을 때 물을 팔지 않습니다. 함께 우물을 팝니다. 그녀에게 가맹점주는 수익을 뽑아낼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삭 토스트 가맹비는 지금도 영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경영학에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상대가 덜 가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김학영 대표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이 결국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가맹비를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삭 토스트를 선택했고 그 신뢰는 가맹점주들이 브랜드를 더 열심히 지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전국 50여 개 매장이 생겼고 그렇게 시작된 성장이 결국 900여 개 매장, 연 매출 2,200억 원이라는 숫자로 이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포기한 가맹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신뢰 자산이 쌓인 것입니다. 저는 지혜를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오래 들여다보며 한 가지 해석에 도달했습니다. 김학영 대표는 토스트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유통시킨 것은 신뢰라는 화폐였습니다. 여학생의 말을 밤새 붙들고 소스를 연구한 것도 신뢰였고 모르는 부부에게 8천만 원을 내어준 것도 신뢰였고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도 신뢰였습니다.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항상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로 작동했습니다. 아이템은 유행을 탑니다. 어느 시기에 전국을 휩쓸던 창업 아이템이 몇 년 후 거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목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진심은 시대를 타지 않는 우량주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트렌드가 바뀔 때도 꾸준히 가치를 지키는 것. 이삭 토스트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 매출 2,200억 원의 프랜차이즈 대표가 지금도 대중교통과 카풀로 출퇴근하고 30년 된 가전제품을 잘 되는데 왜 버리냐며 그대로 씁니다. 화장품은 샘플을 모아 쓰고 집은 소탈한 외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검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관성입니다. 삼평 노점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를 900개 매장을 거느린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성공이 사람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 오히려 그 일관성이야말로 사람들이 이삭 토스트를 계속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상황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게 두는 사람과 자신의 태도가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사람. 김학영 대표는 분명히 후자였습니다. 삼평 노점이라는 상황이 그녀를 작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가장 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손님의 말을 흘려듣지 않는 태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으려는 태도,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들이 하나하나 쌓여 결국 거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대부분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800개, 900개의 매장을 꿈꾸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앞에 서 있는 손님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고 오늘 건네받은 의견 하나를 소중히 다뤘으며 오늘 만난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오늘들이 쌓여 내일이 됐고 그 내일들이 모여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자산으로 쌓고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하는 태도. 이것들은 당장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자산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3평에서 900개로. 이 숫자의 변화 이연에 있던 것은 전략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심을 선택했던 한 사람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